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0월 5일 목요일 오후 9시 50분 정도인데 지수 흐름 좀 체크 좀 하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세 종목 동안수산, A 플러스 에셋, 진양폴리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대 매매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볼게요. 지수 오늘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괜찮은 반등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다우도 아래 거를 방어해주면서 0.3%대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 S&P 500이 흐름이 괜찮았죠. 1.3%. 나스닥도 1.3%이 아래 꼴이 나왔던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S&P 500도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다시 224일선 위로 종가 기준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괜찮은 반등이 나와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에 괜찮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분봉상으로 보면 장 초반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주면서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나왔었는데 이걸 다시 다 뱉어내면서 코스피 1% 정도, 0.1% 정도 하락이 나왔고 그나마 코스피는 보합권으로 다행인데 코스닥이 완전 개 같은 날이었죠, 여러분.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제가 점심 먹고 근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1.3%인가 4%대였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다 뱉어냈더라고요. 다 뱉어내고 오히려 0.8%대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도 압박이 얼마나 거세길래 이런 흐름이 나온 건지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밀어내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보합권이라 크게 다르지는 않을게요.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이전 지지 라인이었던 구간을 지금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결국 오늘 여기를 깨고 내려갔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다음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 구간이 아 한 요 정도거든요. 앞으로도 한 20포인트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700포인트. 근데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비중을 계속 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너무 하락 압박이 거세죠. 주봉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4주째 음봉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는 막 9주, 10주 동안 양봉 나오면서 올라가 주더니 지금 4주째 음봉 나오고 있죠. 4주째. 이번 주에만 벌써 4.7%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이었던 구간을 깨니까 엄청나게 큰 하락이 순식간에 나오고 있죠. 일단 주봉상 장기평 774 정도로 보이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매매를 해야겠죠. 일단 지수 흐름 자체가 급등을 해서 그런지 더 급락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대신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줄지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좀 보면 지금 상승분에 대비해서 50%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조금 더 밀리면 618 구간이 딱 그 구간이 딱 770포인트 주봉상 장기평 라인까지 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가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618 구간, 382, 618 구간이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많이 쓰는 숫자인데 이 구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 선물 소폭 하락해주고 있고 S&P 500 선물도 소폭 하락해주고 있고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0.1%대였는데 지금 갑자기 하락폭을 키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밀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S&P 500 선물도 보시면 갑자기 쏟아내고 있죠. 지금 갑자기 쏟아내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비슷한 흐름이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미국 증시가 또 하방 압력이 강한 건지 지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된 것 같네요. 보시면 20만 7천 건 2주 연속 증가세 고용 둔화되고 실업 수당 청구권 높아지고 그럼 지금 고용이 어찌됐든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 그러면 오늘은 증시 자체가 하방에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 어제는 고용이 둔화됐다는 거에 상승으로 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더 밀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림 나오는 게 좋겠죠. 지금 이 구간을 계속 아래꼬리를 지켜주고 있으니 선물 흐름 자체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적어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 세 종목 좀 볼게요. 동원수산이랑 진양폴리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도 가졌었던 종목이죠. 동원수산 먼저 보면 어 동원수산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식품 수산 관련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렇게 약간 박스권인 것 같다. 박스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 이때 제가 이 자리쯤에서 가져왔었죠. 근데 저도 이 하락이 나오면서 손절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신 밀리면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걸 염두해야 된다.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걸 염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지켜주고 반등 나오나 했더니 이 구간이 깨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깨졌으니 다음 지지라인이 어딘가 우리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짧게 보더라도 지금 위치가 여긴데 좀 더 밀린다? 여기 아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만약에 지금의 때에서 조금 더 밀린다. 그럼 여기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6,600원. 6,600원 대에서 지켜줬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기까지도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최근에 모아가는 식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로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손절을 안 했다면 지금 벌써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 9,000원대에서 샀는데 7,400원이면 거의 지금도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더 밀어내고 갈지. 근데 결국에 차트로 놓고 봤을 때 동원수사는 아직 세력이 이탈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팠다가 가려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간 조정 주면서 개미들 털어내고 올라가려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러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고 저항 라인은 어딘가 봐야 되고 만약에 다시 이 종목을 매매하고 싶으시다. 비중이 적으시다면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안전하겠죠. 다시 장기 평대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저라면 내려갈 때 물 타거나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매집봉 뜨거나 장대 양봉 들어와서 장기평 라인 위로 올랐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 플러스 에셋.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보험 이쪽인 것 같죠. 그래서 기업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보험이고 시총은 1,000억이 좀 안 돼요. 대주주 지분도 뭐 30%, 40% 정도 가까이 되는 모습이고 보시면 재무도 괜찮더라고요. 매출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뭐 2022년도에 컸는데 23, 24, 25도 뭐 100억대 이상 꾸준히 나와줄 것으로 보이죠. 부채도 적고 유보율도 괜찮고 그러면 지금 상장하고 강하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이 추세가 깨지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때 이 우상향 박스권 이후에 거래량이 없었어요. 눈에 띄는 거래량. 근데 최근에 눈에 띄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눈에 띄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우상향하는 추세를 살짝 만들어냈다가 이탈을 했고 지금 다시 우상향하는 추세를 살짝 만들어 또 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매집봉을 하나 띄운 모습인데 거래 대금은 한 100억 정도가 터진 모습이고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 이 추세는 지켜줘야겠죠. 아니면 만약 이 추세가 깨진다? 그럼 이전 저전까지 내려올 거 염두해야겠죠. 모아가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1차 받고 2차는 이 아래에서 받아야겠죠.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돌려주지 못하면 다시 내려오거나 내려와서 이중바닥을 찍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 추세 안에서의 매집봉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전 저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세 지켜주고 우상향 해준다. 그럼 이 구간은 손절라인 잡고도 매매 가능하겠죠. 대신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리는 게 단기표 하나라도 위에 올라갔을 때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크게 봤을 때 10,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대신 여기서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돌려주면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양폴리. 진양폴리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폴리우레탄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 구간이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크게 보면 추세 크게 이탈해 주지 않고 지금 오히려 정배열 2평 확장의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추세가 최근에 지수가 죽는 모습에 비해 진양폴리는 추세가 살아있죠. 오히려 힘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어느 구간 지켜줘야 되냐. 지금 가격대가 여기인데 지금 윗꼬리로 올라가주지 못했던 구간 여러 번 저항 나왔던 구간이 여기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주는 게 좋겠죠. 이 구간을 쉽게 못 뚫다가 뚫어줬으니 다시 내려오진 않는 게 좋겠죠. 갈 거라면.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6,150원 정도. 그래서 여기 못 올라가고 뚫어 올렸으니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게 좋겠죠. 뚫어 올린 구간을 굳이 뭐하러 다시 내려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여기서 지켜주고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파고 박스권 만들고 우상향으로 간다. 다시 정고점 라인까지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2평 배열이 이제 확장 났으니까. 대신 내려온다.
내려오면서 이 구간이 깨진다. 그럼 다시 장기 평라인 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염두에 두시고 내려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분께서 어, 내일 내일이나 뭐 조만간 반대 매매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 저도 좀 간단하게만 알고 있어요. 반대 매매가 일단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건데, 주식을 산 뒤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것 같다? 이 빌려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강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안 그래도 기사가 떴더라고요. 반대 매매 쏟아지나 비투개미 초긴장, 증시 변동성 커지자 우려 증폭, 급격히 들면 주가 추가 하락, 신용 잔고가 20조나 된다고 하죠. 신용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대 매매 청산이 이틀 후에 반영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은 몰랐는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전일 4일치 반대 매매 금액까지 더하면 규모가 커질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 고금리 장기화 의뢰 등의 국내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더 급락하기 전에 빼야겠죠. 빌려준 사람이 뭐 손실을 보든 말든 이 사람이 못 갚을 수도 있으니 빨리 빼야겠죠. 그래서 이제 강제 처분할 수도 있는 건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후로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이라고 하죠. 미수 거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B2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통상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높은 신용 잔고율은 수급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장 하락 시 반대 매매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하락 우려에 순매도가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죠,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신용 반대 매매 등을 감안하면 코스피는 2,400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반대 매매도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수 자체가 이미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죠. 그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빌려간 사람이 손실을 보든 말든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 얼른 빼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버텨주지 못한다. 오늘 미국 증시가 버텨주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내일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 매매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가능성은 저도 있어 보입니다. 대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신용 미수로 거래 안 하면 됩니다. 신용 미수로 거래 안 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보유 시드만으로 순수 내 돈으로만 매매하는 게 좋겠죠.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반대 매매 개념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당장 터지면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저도 지금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수 금액이 3천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1,000만 원까지 줄여놨습니다. 지금 2천이나 줄였어요. 2천이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500만 원까지만 남겨둘 생각으로 더 줄일 생각입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왜냐면 저는 이제 돈을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지금 시드를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하반기 내년 초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으니 설령 경기 침체가 안 오더라도 저는 비중을 줄일 생각이라는 거. 후회가 뭐 경기 침체가 안 오면 후회하겠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제가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좀 증시가 오늘이랑 다르게 좀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